부동산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돈을 벌어요. 서울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외면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 지방의 꼴짝에 있는 집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방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가르치는 게 언제 사느냐를 가르쳐요. 남들은 다 어디를 사느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네가 돈이 되든 말든 서울집을 사. 너무 쉬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 선생님, 요즘에 2030 즉 젊은 층들이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 투자할 기회가 많이 적어지고 또 목돈을 모으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젊은 층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안타까운 게 우리 PD가 처음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말에 2030은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투자도 기회도 적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요즘 2030 세대에는 돈 모으기가 훨씬 좋고 어떤 상황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지금 한 40대, 50대, 제가 50대니까 40대, 50대 세대들은 직장을 잡을 때 중소기업이나 어떤 직장이 잡히면 사실 돈보다 약간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정성은 있는데 실제로 20대, 30대 때 돈을 모으고 벌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20대, 30대들을 직접 여러 본 건 아니지만 여러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오히려 요즘은 직업 귀천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업종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피했던 그런 직업도 과감히 선택하는. 그러니까 사실 옛날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40대, 50대 층이 20대다. 배달 일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돈은 배달이 더 벌어요. 노가다 뛰면 더 법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직업을 과감히 선택해요. 왜? 돈이 지금 많이 벌리니까. 그래서 돈을 더 벌 기회가 적어지고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실제 비교해보면 훨씬 더 기회가 많고 많이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너무 약간 피해의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각 자체도 많이 달라요. 그때 보면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게 훨씬 더 관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계획이나 기획만 잘하면 지금 있는 40대, 50대보다 나중에 지금 이 20대, 30대가 40대, 50대가 됐을 때 돈이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데 생각이 좀 비관적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가 있을까요? 사실 젊을 때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젊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 몸밖에 없어요. 몸을 좀 쓰고 약간 더 써도 괜찮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쓰고 중요한 거는 목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목돈을 모으는 데는 사실 뭐 여러 방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련의 과정은 다 똑같아요. 아끼고 그냥 내가 좀 쓸 거 덜 쓰고 최대한 많이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이제 어느 정도 모였잖아요. 최소 단위 한 1,000만 원 모였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이제 이중으로 벌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 정도 목돈을 모을 때까지는 약간 혹사하듯이 내 몸을 많이 굴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목돈이 몰리면 이제 몸과 투자를 통해서 이중으로 돈 버는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런 젊은 층들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주식이나 코인까지도 투자를 활발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젊은 층에게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유튜브를 하시는 전문가인 소장님께서 이 젊은 층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친구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네. 그 부분이에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금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근데 20대 30대들이 주로 투자하는 재테크 수단, 이걸 보면 주로 아까 얘기했던 주식이나 코인 쪽에 집중되어 있죠. 특히 부동산 쪽은 외면받아요. 이게 제일 아쉬운데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좀 투기 상품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열된 상황만 아니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동산한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금액이 많아야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걸 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특히 주택은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은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발생해요. 우리는 주택을 피할 수 없죠.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돈을 벌지 않으면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죠. 젊은 친구들 보면 지금 월세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비용이야. 근데 이거를 발상의 전환만 좀 하면 투자, 부동산도 투자가 되네? 부동산도 소액으로 살 수가 있네? 이런 생각만 전환되면 굳이 주식이나 코인에 매몰될 게 아니고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이미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관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라는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돈을 버는 쪽으로 활용하면 내가 있고 내가 A야, 친구 B가 있어. 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비용을 쓰지 않고 돈을 벌어. 근데 B는 주식 투자를 해. 부동산을 비용으로 써.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비용을 쓰고 수익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층들은 사실 주식 코인을 통해서 대박을 노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쪽박 아니면 사실 대박도 나긴 해요. 근데 대박 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죠. 그래서 대부분 다 쪽박되고 비용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자가 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잃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한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기만 해요. 비용도 안 나가. 나중에 보면 주식이나 코인이 훨씬 빠를 것 같지만 부동산이 훨씬 빠르게 돼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를 수익으로 환원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층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커다란 장벽인데 제가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해소하자고 하나 둘씩 하면은 그 단계에 또 장벽이 또 있고 또 있어요. 너무 잘못 알려진 게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 예를 들면 부동산은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레버리지를 끼고 하잖아요. 3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신혼 때 24평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24평 아파트를 제가 얼마 주고 샀을까요? 3,8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 쌌어요. 근데 쌀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아파트가 제가 전라북도에 살았는데 전주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주의 외곽 완주라고 있어요.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군인데 완주군에 삼내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내읍에서도 시내권, 일종의 시내, 읍내가 아니에요. 읍내를 벗어나서 그냥 나홀로 논두렁에 서 있는 아파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장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 3년 좀 안 살았거든요. 8,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그 다음에 지방은 안 오른다. 특히 외곽 지역에 안 좋은 지역에 있는 거는 더 안 오른다. 그럼 얘는 왜 올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쯤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동산에서는 너무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만, 서울의 막 강남 이것만 보고 있어. 지방의 외곽 이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돈이 없는 사람은 서울의 강남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강남은 좀 빼고라도 서울의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 주식이나 하지.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거주를 어디서 하고 있어? 돈 쓰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직장 가까운 서울의 어디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 다달이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관리비도 20-30만 원씩 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비용으로 막 나가.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잘 버냐? 저도 20대, 30대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고 일단 돈도 많이 드는 데다가 너무 느려서 일단 안 맞아.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게 조급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주식이랑 코인에 너무 잘 맞는 거야. 단타. 그러니까 20대, 30대 중에 아주 장기적인 장타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식이나 코인도 장타하는 사람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벌 때는 있었어요. 벌 때는 하루에 100%도 벌었어요. 주식으로. 진짜 100% 번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하한가에 샀는데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에 팔고 났더니 떨어져가지고 0%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샀더니 또 상한가를 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맞들리면 다른 걸 못하죠. 단타하다 보면 내 돈이 점점 조금씩 없어지는 게 현상이 됩니다. 돈을 못 모아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 강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장타를 해야 돼요. 시기를 잘 맞추면 주식, 코인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해요. 실제로 레버리지를 끼잖아요. 2014년, 5년쯤에 예를 들어서 일산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6년 정도 지났더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한 2억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얘가 4억, 5억 주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 그냥 내가 2억 주고 샀으면 근데 1000만 원에 샀죠. 1000만 원이면 몇 배야?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소장님이 그런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아파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 얘기니까 앞으로도 그런 아파트가 있을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해. 저는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지. 지금이 여러분들이 올라있는 상태만 계속 보니까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기 없는 아파트들,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붙어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2천만 원, 3천만 원 좀 노력해서 5천만 원 모으면 충분히 부동산 투자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내가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 지금 월세나 전세 살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합해서 매매를 해. 그럼 내가 모은 돈과 원래 주거 비용에 썼던 돈이 있죠. 이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오피스텔 들어가도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 빌라를 들어가도 보증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다 있어야 돼요. 그 돈 합쳐서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벽이 있는 거예요. 안 오른다. 떨어질 거다. 인기 없는 거. 남들이 선호하는 집이 아니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게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모든 아파트, 모든 주택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그 떨어지는 저점이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그 흐름만 잘 짚으면 그때 집을 사놓으면 20배, 30배를 벌 수 있는 주거 비용을 아끼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보잖아요. 재산 상황이 달라져 있다. 제가 만약에 부동산이 피할 수 있는 거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은 필수품이에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비용만 나가게 돼. 그럼 이거를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것만 해도 나는 성공이라고 봐요.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관심조차 없어. 외면하면 끝이야.
외면한데 외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비용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그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비용을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오히려 돈으로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환원시키는 게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20대, 30대 층이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많지 않아요. 저도 주식 투자해봤고 다른 어른들도 다른 젊은 층도 다 해봤던 거잖아요. 결과로 증명된 거예요. 많은 비율이 돈을 벌지 않아요. 부동산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돈을 벌어요. 서울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외면해서 모르는 거예요. 저 지방의 꼴짝이에 있는 집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방 어디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르치는 게 언제 사느냐를 가르쳐요. 남들은 다 어디를 사느냐를 가르치고 있어.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네가 돈이 되든 말든 서울 집을 사. 너무 쉬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네. 그럼 얘가 위치가 좋아서 올라갔던가? 아니네. 정말 안 좋은데. 그러면 부동산은 다 어떤 흐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벗어날 수 없잖아. 벗어날 수 없는 거면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남자들이라면 좀 이 문구 알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때려 죽여도 간다. 그 기억나죠? 또 이걸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이걸 하면서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내가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택입니다. 주택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필수품이에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오늘은 2030도 아닌 PD가 2030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30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이냐.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알고 있는 걸 적용하면 나는 그걸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그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발상의 전환만 가지면 엄청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거 인생의 모토로 삼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주택은 피할 수 없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공부하는 것도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져와서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